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강주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 첫 순서입니다. 네, 강주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자담회. 저희가 사회적 경제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회적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강주광역시청에서 행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조금 더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강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오늘 함께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든든한 강주 사회적 경제의 버팀목들이 이렇게 딱 자리하고 계신데요. 제 옆에 계시는 송명은 대표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발산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춘발산 협동조합의 송명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치키움 사회재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허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의 가구 주식회사 멤버스 대표이사 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사회적 경제의 선두주자 북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 사무국장 맡고 있습니다.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1번지 강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특히 그 사회적 경제 심장, 이곳은 강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고요. 또 심장이 두 개라서 또 상무직을 심장에 하나 띄고 있죠. 우리 살림도 있고요, 시청도 있고요. 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강주 사회적 경제 기념 주간입니다. 7월 첫째 주.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대고 방송이라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사회적 기업의 날입니다. 딩동댕. 7월 1일은 사회적 기업의 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7월 4일 토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제가 시크의 오늘 식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땡. 네, 플로어에서 얘기가 나오네요. 네, 신희갑 팀장님. 네, 딩동댕 세계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사회적 기업의 날, 그리고 7월 4일 첫째 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라서 사회적 경제 기념 주간이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는 특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질문에 농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덥습니다. 예, 덥고 습하죠. 저희 사회적 경제의 고난과 성장의 배경, 특히 초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무럭무럭 성장하라고 사회적 경제 기념 주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 사회적 경제 기념 주간 행사들도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차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특히 지금 강주가 어제부터 그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좀 걱정이 많은데요. 올해 강주 사회적 경제에서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코로나 극복에 연대한 활동 사례들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강주 사회적 경제에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사례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사회적 경제가 특히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빠르게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미담 사례를 만들어낸 도시가 어디? 광주. 네, 맞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1번지라고 불릴 만한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경제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미담 사례들은 이따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지만 뭐 그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수다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볼 건데 같이 해주실 우리 수다 손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대표님들의 소개, 회사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유진 국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광주에서 잘 나가는 당사자 조직체입니다. 광주 북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라는 비영리 단체 조직의 사무국을 맡고 있고요. 연합회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떠한 역할을 하든 이제 두 팔 걷고 나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 사업부터 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연대 활동들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지역 사회 요구들이 있게 돼서 국가 보조금 사업들이라든지 일자리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저희 사회적 경제 연합회 대표님은 주식회사 다우환경 사회적 기업의 이정일 대표님이 맡고 계십니다. 네. 네. 북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는 특히 이제 그 저희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연합회 중에 CMS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의 선진지로서 모든 이제 지역의 연합회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사무국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좀 미리 가서 CMS 구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멤퍼스 대표님께 소개 듣겠습니다. 우리 멤퍼스는 사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맨스 퍼니처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는 가구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광주 사회적 기업 협의회의 그 기업지원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내에서는 생태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멤퍼스 자랑을 너무 간편하게 해주셔서 멤퍼스는 광주 사회적 경제 중에 이제 저희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0억 이상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열심히 성장 중인 기업이고요. 특히 평동 그 공단 내에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의 역할들을 당사자들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들을 하셔서 대통령상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모르게 자랑을 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허인성 국장님 소개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치키움 사회자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 판로지원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의 매칭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혁신기관 공공구매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품이나 또는 제품 서비스 등이 최대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 간편하도록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치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은 특히 공무원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요. 제 옆에 발산마을 그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발산마을이라는 오래된 마을에 좀 청년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하고 마을에 오래 살고 계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마을 내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마을에서 마을 일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을 발굴해서 그들과 함께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나 마을의 평등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마을의 축제, 마을의 투어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쟁쟁한 토크 패널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정말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뭐 어둠 속에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정들이 갑자기 취소되셔서 어렵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해서 광주 사회적 경제 특히 여러 가지 발전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듣고 싶은 자세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특히 가치 키움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가 유통사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치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를 행정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사회적 공헌 사업을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쯤에 보셨던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대구뿐만 아니라 강주 내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 업체들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들이 단순 자기 제품만 팔기 어려울 때는 함께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협업으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원을 저희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좀 매출을 높이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러한 결과물로 5월 쿠키라는 제품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매출을 좀 올리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혹시 그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설립할 때 한 100여 분 정도가 모이셔가지고 발기를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출자금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약 40여 명, 40개 법인 뭐 이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62개 법인은 좀 늘어났고요. 계속해서 아직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잘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계속 조합 가입에 대해서 문의하고 계셔서 올 말 정도가 되면 10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이 유통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판로를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확대를 해주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무한상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구에. 강주에도 꼭 만들고 싶었던 게 당사자들의 염원이었는데 12년 만에 이제 특히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19년부터 올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 앞에 특별한 아까 소개해 주신 월 쿠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회적 기업들 협업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죠? 2만 원입니다. 그렇게 싸다니. 근데 같이 키우면서 하면 할인도 하고 막 하나요?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예. 그리고 광주 내에서 혹시 주문하시면 어떻게 갖다 드리나요? 직접 갖다 드립니다. 세상에. 네, 직접 배달을 해주십니다. 원하는 시간에. 그런데 제품이 너무 우수해요. 이게 자세히 한번 안에 보시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5월 쿠키는 사실 한 개의 기업이 만든 게 아니고 4개의 기업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 한 군데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기업이 함께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 우리밀, 순 유기농, 유기농 계란, 유기농 설탕, 국산 서리태, 현미 뭐 이렇게 해서 몸에 좋은 걸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5월 쿠키를 구입해가지고 저희 조카한테 선물해줬는데요. 조카가 7살인데요. 처음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고모 쿠키 고마워요, 맛있어요 하고. 특히 쿠키가 건물 모양이라서 자기들이 이제 건물을 쪼개서 먹는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건물을 먹는 기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5월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특히 광주 분들 말고요 시외 선물에 굉장히 그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예쁘고요. 쇼핑백도 같이 드리나요 혹시? 당연히 드립니다. 세상에 2만 원에? 아이 그럼요. 뭐가 남지? 네, 그리고 늘 신선하게 직접 만들어서 갖다 드리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특히 5월 쿠키는 어디서 산다? 가치키움. 네, 어디? 가치키움. 네네. 그래서 직접 배달해 드리니까요. 우리 올해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5월에 한번 전국을 강타했을 텐데 1년에 깼다가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이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데요. 요새 조석 대표님이 민간 거버넌스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인가요? 저희 강주광역시 민간 거버넌스는 그동안 이렇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저기 많은 의견들이 있어 왔는데 당사자 조직과 그리고 여러 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이 모여서 좀 더 투명하고 실제 당사자 조직의 실질적인 고민과 어떤 발전 방향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생태분과위원과 정책분과, 제도개선분과 이렇게 세 개 분과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행정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주시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고민하고 또 발전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해서 작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로 작년에 몇 가지 안을 내서 그거를 행정과 같이 논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광주 사회적 경제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광주에 1,134개 기업이 활동 중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연말과 연초에 이제 사회적 기업만 따로 이렇게 계측을 하긴 하지만 공공구매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국 광역시 중에 1등이 어디신지 혹시 아실까요? 광주입니다. 네, 광주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가 이제 뭐 육성 지원 조례, 활동 지원 조례들을 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민간 거버넌스를 함께 출범시켰는데요. 실제 더 확대되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석 대표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할 것 같은 얼굴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자랑할 게 저희가 대통령상을 또 한 지역에서 받았어요. 북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의 회장님을 맡고 있는 다호환경에서 이제 받았다는 소식이 있고 특히 북구는 사회적 경제 우수 기초 단체로 또 상을 또 많이 받기도 해서 그 소식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마을 관리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북구 지역에서 그 전에도 지속해서 잘 진행해 왔었는데요. 특히나 또 여타 다른 구들도 계시지만 북구가 사회적 경제 1번지로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작년에는 대전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 박람회가 열리게 됐는데 저희 북구 소재의 기업인 다우환경이 또 대통령상을 또 받기도 했고 바로 옆에 구인 동구의 간병인 협동조합도 대통령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는데요. 먼저 시작하고 좀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그런 선배된 마음으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과 연대하고 또 같은 모범 더 우수한 기업들의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친척 동생이 막 20살이 돼서 광주에 놀러를 왔었어요. 지난 여름에. 혼자 어딜 나가던데 발산마을에 혼자 여행하러 가더라고요. 특히 도시재생의 선진지로서 또 유명한 발산마을의 이야기들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작년에 실은 이제 다른 대표님들에 비해서는 큰 성과나 뭐 그런 소식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동네, 다양한 마을,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단들이 주도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4년에서 5년 정도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단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주민 조직이라든지 청년들이 자립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단이 끝나면 다시 그 공동체 조직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발산마을에서
이제 그 고비를 이제 넘기고 마을에 있는 청년들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성을 한 걸 바탕으로 작년에 이제 구토교통형으로 마을 박수 재생 나와야 됩니다. 박수. 네, 마을 재생 분야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청년팀들이 들어온 첫 사례로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첫 시작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특히 발산마을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이 사례를 보고 많이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는데 우리가 천재지변처럼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강타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다들 벌써 7월인데 어떻게 지냈는지 또 궁금해요. 이제 저희가 특히 멤퍼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였는데 수출길도 많이 열어놨었는데 많이 닫혔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가 시작인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저희 멤퍼스도 코로나가 뭐 아주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직간접적인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4월부터는 단축근무를 시행해서 2시간 단축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다행히 이 또 아이러니하게 단축근무를 시작하니까 일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축근무를 끝내고 7월부터는 정상근무로 전환을 했거든요, 어제부터. 근데 갑자기 또 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멤퍼스는 사무용 가구 위주의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신제품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피트니스 용품입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뭘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피트니스 용품도 다른 데서 흔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그 사회적 약자 돌봄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나 고령자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용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수출을 타겟으로 했는데 올해 이제 예정돼 있던 해외 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상 상담회 무역협회나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상 상담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뭐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은 최근에는 다시 또 그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사업에 도전해서 어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LA에 이제 해외 지사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사화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이왕이면은 멤퍼스가 좀 선도해서 좀 많은 경험을 축적한다면 뒤에 따라오는 사회적 기업한테도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같이 고민하고 또 협업화 사업도 늘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비행기 타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슬픈 얘기긴 한데 그 광주 사회적 경제 기업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멤퍼스를 가장 간절하게 찾을 때가 있어요. 네, 바로 그 사설적인 대출 상담을 받고 싶을 때인데요. 예, 멤퍼스가 특히 그 금융제도들을 이렇게 여러 활로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 기업 지원 분과를 맡고 활동하시는 이유도 금융제도를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개인이 뚫어가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특히 저희 사무 공간 할 때 그 대출이 필요할 때 대표님한테 어떻게 대출을 얻어야 될까 하는 상담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코로나 때문에 특히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출 길은 열려 있나요? 수출길처럼 막혀 있나요? 일단 멤퍼스는 이제 다 막혔고요. 하도 많이 받아서. 사실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보면은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머스트가 아니고 맨더터리예요. 그래서 해도 그만 무슨 뜻입니까? 머스트까지 공고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공장 증축하고 할 때 금융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이름만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진 게 가장 크다고 보면은 그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이렇게
분명히 사회적 기업을 위한 특례 보증이 있었는데 그 각 지점에서는 활용을 않고 있고 이랬다가 재작년에 그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지역 본부별로 호남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 본부에 사회적 경제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작년에 이곳 사경에서 여러 설명회도 하고 해서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수혜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반 기업들은 그 중진공이나 이런데 정책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금융의 문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높다는 게 일반 기업에 비해서 더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사회적 경제 기업인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회적 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경제팀 또 요즘은 은행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위한 특별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은 갖춰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뭐 일하는데 바빠서 그런지 재무제표나 뭐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제가 미력 하나만 뭐 좀 조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저희가 작년부터 국가가 국채까지로 사회적 경제를 많이 확대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그 제도적 길이 많이 열렸는데 아직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도 좀 그 보수적 평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융 쪽에서 특히 이제 멤퍼스 대표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일자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좀 관리 좀 해라 이런 조언을 좀 따갑게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대응했던 멘트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멤퍼스가 이제 공공조달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의 규모나 이런 거를 좀 단기간 내에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바라봤을 때 멤퍼스가 뭐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채 비율도 높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익률이 너무 낮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익률이 왜 높아야 합니까? 저희 멤퍼스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가구업의 특징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구업에 비해서 저희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희 임직원들도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반드시 무거운 물건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바쁜 시기에도 뭐 이렇게 전에는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인대가 늘어나고 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은행의 담당자한테 그래요. 일자리 많이 늘리다 보니 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부각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다른 일자리 창출형의 많은 기업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은 고용 유지 조치를 해도 안 되고 뭐 고용 정리를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같은 돌발 변수에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 유지 지원금 역시도 좀 쉽지 않다는 걸 저희는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경험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의견을 좀 모으면은 그래도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강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금융제도 지원이 좀 약한데요. 이게 자금을 중개할 소규모 그룹들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로 자금이 덜 흘러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나아질까요? 뭐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은 강주시에서 이제 경제고용진흥원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강주시가 이자를 2% 정도 2차 보전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전남도나 김해시 같은 경우가 그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만 해당이 되는 데인데 전남도나 김해시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도 문을 열어준 상태고 그거에 대한 거 역시 이제 보증이 없으면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회적 경제 특례보증과 연계해서 이렇게 광주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광주시의 유관 담당자나 신용보증재단이 열심히 이미 다른 데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용하면은 자금 융통에 좀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